차가 들리거나 이렇게 아래로 쏠리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 아유, 오랜만입니다. 뭐야 이거? 차가 갑자기 올라가요? 포르쉐의 신기능 PAR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내려갔어. 네, 맞아요. 제가 방금 문을 열었는데 네. 차가 확 올라갔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몇 센치 올라가는 거예요? 5c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물 좀 닦아. 아유, 오랜만입니다, 나시님. 네. 승차감은 완벽한데 절대 타고 싶지 않은 차를 또 사셨습니다. 타이칸 신형 4S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작년에 이제 페리덴 모델을 출시했고 이 차 출고 받으신 지는? 12월 달에 받았으니까 한 달 하고도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제 눈에는 뭐 그렇게 큰 변경점이 안 보이던데. 제가 봐도 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고, 디자인은 그 네. 전면부예요. 덕트, 헤드램프, 범퍼 이런 거 바뀌었고.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터리가 용량이 93에서 105로 증가가 네. 됐고 속도가 320kWh로 증가가 됐습니다. 충전 속도가. 예, 그래서 얘가 완충하면은 충전 시간이 이제 80% 기준 21분에서 18분으로 개선이 됐어요. 의미 있는 수치일까요?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는 시간이라서 크게 뭐.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네. PAR. 네. 이게 신형 타이칸부터는 적용이 돼서 옵션으로 네. 1180만 원 주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이 승차감은 엄청 극찬하셨잖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네. 탄 차들 중에 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승차감을 얘기할 때 네.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잔요철을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그리고 방지턱을 얼마나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를 네. 좀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여태까지 제가 탔던 차 중에 잔요철을 제일 잘 걸러주고, 예를 들면 이거죠. 아파트 주차장에 그 평탄화가 좀 안 돼 있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달리다 보면 이렇게 막 차가 꿀렁꿀렁꿀렁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를 다닐 때 정말 얘는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맨날 탈 때마다 승차가 너무 좋다 맨날. 뭐 이렇게 네.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이분 지금 집에 있는 차가 일단 레인지로버. 전에 탔던 차들이 대부분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이었어요. i7, 그 다음에 S클래스. S클래스, 모델 X 플레드, 모델 S 롱 레이븐, iX50. 그런 대부분의 차들이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차들과 비교해서도 이 차가 압도적으로 잔요철을 잘 고른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나시님이 말하는 걸 신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또 근데 승차감을 또 결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시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시트가 얼마나 좀 푹신푹신하냐. 서스펜션에서 못 걸러준 거를 시트에서 좀 걸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시트가 좀 딱딱하잖아요. 네. 레인지로버는 딱 앉으면 일단 소파에 앉으면 그냥 푹신푹신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트가 딱딱한 걸 감안하더라도 얘가 너무 잘 걸러주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트가 마이바흐였으면은 그렇죠. 더 좋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얘는 그럼 운전 못해요. 그럼 잠아가지고. 잠 오죠. 그럴 것 같은 차다.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우리 나시님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 모두의 리뷰 최다 출연자인가? 아니 이 대표님의 최다 출연자인가? 4회 출연을 하셨어요. 한번 시승해볼까라는 마음이 들면 일단 차를 사시는 분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차도 일단 아내분을 위해서 사셨지만 이 차의 평가를 위해서,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분이 충분히 타보셨기 때문에 가면서 이 승차감은 너무 완벽하지만 내가 타고 싶지는 않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실 거고, 네. 그럼 이 승차감을 느끼러 출발하시죠. 자주님,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핸드폰 최대 30만원, 각각 지급, 누적 가입자 수 60만의 선택,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주세요. 큐!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네. 118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네. 일단 방지턱.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방지턱을 약간 삭제하는 느낌. 진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는 살짝 세게 올라갔는데 뒤에가 높이가 탁 올라가면서 울컹이는 게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즉각적으로 이 서스펜션을 조절해주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PAR이라는 옵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네 바퀴를 독립적으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뭐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원래 PDCC, 포르쉐 다이나믹 네, 셰시 컨트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렇죠. 느낌인 거죠. 걔는 아마 옵션가가 한 400 정도 됐는데 얘는 거의 1200이니까 기술로 따지면 3배가 더 좋아졌네. 금액으로 치면 그런데 그동안 물가 인플레이션 그럼 한 2배 정도 좋아졌다. 그렇죠. 네. 현존하는 독립적으로 네 바퀴를 제어하는 기술 중에 가장 진보된 기술이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 PAR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급제동을 하거나 급가속을 할 때 네. 차가 들리거나 이렇게 아래로 쏠리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 근데 앞에 들리는 느낌이 없잖아. 그러네. 네. 와. 그냥 얘가 치고 나간다는 느낌만 있지, 오. 앞이 이렇게 들리거나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쏠리는데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러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 나시님이 진짜 네. 그동안 탔던 그 많은 차 중에 네. 얘가 압도적이에요? 아, 얘가 압도적입니다. 승차감은. 근데도 나는 이 차를 타기 싫어.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아. 그리고 차값은 이제 1억 네. 5천 정도인데 네. 우리 나시님께서는 거의 5천만 원 이상 옵션을 바르셨어요. 네. 가장 만족하는 거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고, 아, 그렇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런 차들도 후륜 조향을 300만 원 주고 추가하셨는데 필요합니까? 항상 그 마인드가 네.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자예요. 기술은 후륜 조향이 사실 없어도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차가 그렇게 엄청 긴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진짜 특이한 거, 남들이 다 안 넣는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 저 이런 거 안 넣죠. 네, 330만 원짜리.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어떤 옵션이에요?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네. 밤에 반대편에서 빛이 오거나 아니면 네. 한쪽이 너무 어둡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어댑티브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네. 사실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도로에서 밤에 술 먹고 이렇게 행인들이 도로에 누워서 있다가 사고 당하는 그런 뉴스 간간히 뜨거든요. 진짜 안 보이니까 맞아요. 불상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 같은 걸 넣어놓으면 내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의 사람이 있거나 네. 혹은 동물이 있거나 그랬을 때 바로 알려줘요. 여기서 시각적인 정보를. 거기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로도 알려줘. 삐비비비 이렇게. 맞아요. 보여주신 네. 영상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면서 그런 일을 안 겪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겪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내가 300만 원 투자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의외예요. 민영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왔던 차들은 이렇게 블랙 시트가 거의 없었는데, 네. 이 차는 왜 블랙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을 고를 때 네. 제가 다른 색상 아이보리나 이런 걸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보리를 넣으니까 여기 헤드레스트 부분하고 나머지 시트 부분하고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보리면 다 전체가 아이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투톤처럼 나오는데 그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색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냥 블랙으로 하고 네. 여기 테두리 이런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자. 네오다임 골드 악센트 네. 패키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디자인 승차감 2개밖에 안 써주셨어요. 아니, 워낙 좋은 차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 이상은 해주니까 그걸 하나하나 장점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번에 특별해진 걸 찾자면 이제 굳이 꼽자면 그거다. 그리고 단점은 은근히 많이 써주셨어요. 네. 근데 단점이요? 네.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 그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패밀리카로는 절대 못 쓸 것 같은 실내 공간. 뒷좌석이 되게 좁습니다. 애기를 태우고 다닐 때 칼시트를 설치하고 애기가 발을 딱 뻗으면 조수석에서 제가 앉아서 조금 편하게 가려고 하면 애기 발이 바로 닿아요. 그 정도로 이 간격이 되게 좁습니다. 두 번째는 차가 요즘은 다 디스플레이가 크게 만드는 추세인데 디스플레이가 일단 너무 작고요. 내비게이션을 보통 카플레이나 네.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니까 그 시야가 이제 운전할 때 내비를 볼 때 좀 방해가 돼요. 작고 아래에 있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요 어댑티브 크루즈 화면으로 계기판 가운데를 네. 설정하셨는데, 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포르쉐가 굉장히 성능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얘는 좀 나아졌나요? 좋아졌고요. 근데 괜찮네, 많이 좋아졌네 이러다가 잠깐 방심하면 갑자기 차선 넘어가 있고, 막 아주 가끔 그럴 때, 옛날에 그 GV80 초창기 때 그런 짓 많이 했거든요, 향기가. 딱 그 정도. 그럼 얘는 차선 유지도 되고, 네. 앞차와의 거리도 네. 조절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잖아요. 네, 커브도 잘 돌잖아요. 그러네. 네, 잘해요. 뭐 디스플레이도 좀 뭔가 바뀐 것 같아. 어댑티브 크루즈 저 화면이. 예전에 그냥 딱 라인만 딱 있었다면 이제 네. 주변 차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지하 주행 켰을 때 내가 라인만 딱 그려주는 것보다 주변 차들, 차선의 곡률 이런 네. 걸 표시해주는 게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라인만 딸랑 그려져 있으면, 레인지로버가 그렇거든요. 라인만 딸랑 그려져 있어요. 차선 이탈하면 그냥 바로 라인만 깜빡깜빡거려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되게 의심이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처럼 주변 차도 보여주고 이러면 그런 것까지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차선을 잘 찾는다는 거는 이미 이 곡률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좀 표현해주면 좋았을 텐데 개발비가 좀 부족했는지. 개발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시님께서 예전에 탔던 이트론 GT 그거를 좀 그래도 만족하면서 타다가 그거 판 이유가 뭐였죠? 아우디가 이제 조명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매트릭스 LED의 성능이 생각보다 후져요. 후지라는 얘기는 라이트의 밝기가 후지라는 게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비춰주는 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성능이 후져가지고 네. 차를 샀다가 몇 킬로 탔다고요? 정확히 말 290km. 네, 290km 타고 그냥 판 거예요. 그 성능 하나가 후져가지고. 그건 시승할 때 테스트를 못 해보잖아요. 그렇지, 밤에 막 그런 데 가봐야 밤에 되니까. 시승을 해봐야 되고 어둑어둑한 데를 가봐야 되는데 네. 시승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야밤 시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네. 네, 저는 엄청 중요하게 보거든요, 라이트를.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차를 팔았는데 그만큼 우리 차주님께서는 그 매트릭스 LED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차도 그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앞차가 있을 때 네. 얘가 어댑티브 LED를 활성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차가 있으면 보통 활성화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차 앞에 눈뽕 될까봐 잘 안 하는데 이 사이사이로 잘 뿌려주고 네. 저 차 앞에까지만 딱 강하게 또 빛을 쏴주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 돼줘도 아우 차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에 또 이렇게 좀 네, 쉽게 그쵸. 넘어가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기차 장인이잖아요. 전기차만 진짜 많이 타셔가지고 전기차는 누구보다도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 찍혀있는 네. 온도는 마이너스 아까 보니까 9도예요. 9도, 네. 근데 실제로 아마 10몇 도 될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배터리 효율은 얼마나 작살이 납니까? 보통 한 차마다 다른데 20% 이상 갖고 들어가죠. 저도 오늘 G80이 네. 95%가 배터리가 차 있었는데 310km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 정도로 이제 한겨울에 전기차 맞아요. 시작하죠. 효율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근데 전기차가 예전에는 주행거리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빠른 충전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내가 어차피 안 쉬고 400km 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 휴게소에 쉬었는데 충전 시설이 잘 구비가 돼 있고 네. 급속 충전이 빠르게 된다면 솔직히 휴게소에 쉬면 10분은 쉬거든요. 10분만 충전했을 때 정말 급속 충전 300kW로 때려 박으면 30% 40% 순식간에 차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주행 가는 거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더 주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칸이 네. 페리전 모델은 리콜이 10개나 됩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장고장이 되게 심한 차였어요. 그래요? 네, 리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결함도 되게 많고 진짜 심한 차예요. 네. 좀 포르쉐라서 안 그러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입니다. 네. 리콜 10개가 됩니다. 흔치 않습니다. 이 차는 혹시 그럼 리콜이나 결함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네. 뭐 한 달 반밖에 안 돼서 네. 경험은 못 해봤어요. 리콜도 아직 한 번도 안 날라왔고 타면서 딱히 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네. 요즘 전기차들은 제가 EV9도 그렇고 i7도 그렇고 리콜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i7도 리콜 한 5번 들어갔어요. 1년 타면서. 리콜이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리콜을 많이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거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너무 정기적인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버그들이 많이 생겨 있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콜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선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정신 건강에 좋다.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렇게 네. 긍정적이신 분은 속상하긴 하죠. 네, 최근에 또 엘레트라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엘레트라 키 때문에 머리 끝까지는 아니고 얼탱이가 없었던 거죠. 네. 조약돌 키가 있어요, 엘레트라가. 네.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겉에. 근데 아직 엘레트라가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네. 키 케이스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생짜 키로 들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떨어뜨렸는데 집 바닥이 이제 타일이다 보니까 딱 부딪히자마자 이 삼각형 한쪽 부분이 딱 깨져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겠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키는 정상 작동하니 키의 플라스틱 커버만 바꾸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150만 원인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 키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뭐 바꿀 수야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이상하게 갑자기 바꾸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키도 하나만 줬거든요. 보통 네. 키 차 2개 주잖아요. 키도 하나 줬는데 150만 원 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좀 삔또 상해서 여기서 기분이 좀만 더 상하면 그 차 바로 팔 텐데, 그죠? 팔진 않고 이제 다시는 안 사죠, 엘레트라를. 로터스
로터스를 안 사죠 이제. 네. 아, 로터스를 안 산다. 이러면 안 되지. 저는 타이칸 구형 중고가가 좀 많이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시장이 정확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반값 차이가 난다. 이 차 거의 2억 넘게 주고 사셨잖아요. 이건 옵션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구형은 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옵션 꽤 있는 것도 8,000, 9,000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베이스 아닌가요? 4S도. 4S가요? 네, 4S도 그래요. 사고차 아니에요? 아이 참 4S도 진짜 8,000, 9,000대에도 꽤 있습니다. 괜찮은 것들도 1억 초반이면 삽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얘랑 많이 거의 내려갔어요?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무리 이 파 옵션의 승차감이 탁월하다고 해도 구형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구형도 훌륭합니다. 그럼요. 1억이면 네. 구형 사고 네. 1억짜리 돈가방 1억 현찰로 여기다 놓고 다니면은 금융치료도 받으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신형을 살 수 있었지만 네.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 1억 주고 구형을 사서 남은 돈으로 내가 언제든지 플렉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차를 탄다면 야, 그게 낫네? 그렇죠.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전기차가 감가가 정말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왜냐면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전기차가 네. 하드웨어적으로는 더 발전할 게 없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연기관은 네. 비싼 차일수록 좋은 엔진, 우리가 8기통, 10기통, 12기통 막 이런 엔진들을 장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 네. 전기차는 사실 5천만 원짜리 차나 네. 1억짜리 차나 1억 5천짜리 차나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래도 나는 신형 타이칸 한번 타볼래 하시는 네. 분한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신형 타이칸을 산다면 액티브 라이드를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1180만 원짜리 옵션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럼 그거 안 날 거면은 그냥 구형이 낫다? 그거 안 넣을 거면 그냥 구형 사는 게 낫죠. 1억짜리 1억 아까 1억 초반이라고 하셨나요? 네. 무조건 구형 사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형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맞죠? 네. 구형이 많이 단가가 많이 됐네요. 네. 구형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워